저축은행에다가 적금 들었다. 그때 저축은행 금리가 한 6점 몇 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002년 2004년 뭐 때. 근데 이걸 했는데 월에 100만 원씩을 내가 저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월세 내가 너무 짜증 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 관리비가 한 15만 원 붙어. 그럼 55만 원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500만 원 보증금이 있는데 이거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거 너무 아깝다. 전세로 가야겠다. 그래서 얘를 3월 1일 날 입주를 해요. 근데 9월 2일이었나? 뭐 이때. 그러니까 얼마 안 살았어. 얼마 안 살고 1,800만 원짜리 전세로 가요. 1,800만 원 전세로. 근데 이때 500만 원짜리를 왜 갔겠어요? 보증금 50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500 갔겠. 1,000 있어서 1,000원짜리 갔을 거 아니에요. 500을 갔어. 그러니까 3월 달에 갔으니까 월에 100만 원씩 저축했으니까 뭐 3, 4, 5, 6, 7, 8, 6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600만 원이 생겼어. 그래서 500 플러스 600이니까 1100. 그죠? 1100만 원에 내가 있어. 근데 1800만 원짜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출 받아야죠. 근데 23살짜리 트레이너 4대 보면 안 돼요. 트레이너야. 대출 어디서 받아? 신용대출 이런 거 못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카드론을 꼈어요. 카드론을. 삼성카드 제가 21살 때부터 그 카드 대란 때 옛날에 막 지하철에서 토스터기 주면서 카드 만들려고 할 때 제가 20살 때부터 카드 썼거든요. 삼성카드 지금 쓰고 있는데 카드론을 받은 거예요. 카드론 이자가 한 10 몇 프로 하죠.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뭐 기억은 안 나요 정확하게. 근데 어쨌든 고금리잖아 카드론이. 그래서 이걸로 700을 받은 거예요. 700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갔단 말이야. 갔으니까 700만 원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매달 넣었던 100만 원은 무조건 갚는 거야. 그죠? 그리고 월세 나가던 거 같이 갚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155만 원 정도는 무조건 갚고 거기에다가 이거 고금리니까 짜증나잖아요. 우리 이자 1% 2% 더 받으려고 가서 저축은행 가서 적금했는데. 그러니까는 내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이걸 한 3달 만에 갚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 이런 약간의 이자를 내는 근데 이건 연이율이니까 실제로 뭐 10%씩 낸 건 아니잖아요. 3달 만에 갚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자를 내가 내다 보니까 강제로 더 저축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걸 다 갖고 나니까 이 돈이 내 돈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이거에서 또 3,500만 원 전세로 가고 뭐 7천만 원 전세로 갈 때 항상 이렇게 갔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우리 부모들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거야. 집 하나 이제 남아있는데 내 돈 다 주고 산 거 아니야. 대출 끼고 해서 대출 갚아 나갔더니 집값도 오르고 해서 이제 집 하나가 생긴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모았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꼬박꼬박 돈을 모으는 거였으면 중간에 깨거나 쓰거나 이러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집으로 할 게 아니고 집으로 하면 결국 부모처럼 집밖에 남지 않느냐는 거지. 이거를 1,500짜리 포춘 인신압을 한다 이거예요. 이걸 첫 달부터 내가 한 거예요. 1차 올 때부터 신입 1차 올 때부터. 그때 당시 지점에서 포춘 인신압을 아무도 안 팔았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최고인데? 왜? 사업비를 안 떼는 장기 복리 비과세 연금 상품이니까. 그래서 1,500을 하는데 애들이 1,500이 없어. 예를 들어서 한 700 있다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야. 800을 대출을 받아. 대출 받으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걸 묶어서 넣겠죠. 넣는데 800을 대출 받았잖아요. 그러면 카드론으로 받았다 치고 그냥 15%라고 칠게요. 좀 높게. 뭐 15%라고 칩시다. 근데 그때 당시 지금은 30일이지만 저 철회 기간이 15일이었으니까 16일째부터 대출이 돼. 약간 대출이. 여기서 사업비 5% 띄고 그 5% 띈 거에서 90%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1,300 얼마까지 돼. 약대가. 근데 우리가 약대를 얼마만 받아요? 800만 받겠지. 왜? 그 카드론 갚아야 되니까. 15일 뒤에 갚았기 때문에 이 이자가 만약에 20%짜리 이자였다도 실제 내는 이자는 15일치 이자만 내니까 얼마 없는 거지. 근데 이거 갚아버리라 이거야. 카드론을 800만 원을. 근데 얘가 그때 당시에 4.5% 복리로 불어났단 말이에요. 얘 몇 프로냐면 6%겠죠. 자, 6%짜리 이자를 내. 800만 원에 대해서 6% 내. 근데 이거를 제가 첫 달부터 계산을 때렸는데 물론 지금 여기에 논리대로라면 이 6%니까 이게 짜증나게 이거 빨리 갚을 거 아니야. 소비 통제해갖고 빨리 갚을 거 아니야. 그럼 2,500만 원에 완전 내 돈이 된다 이거지. 어떤 저축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어떤 저축보다. 은행 적금 넣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한 3% 적금 이자 받느니
6%짜리의 대출을 갚으면 그 6%가 결국 상쇄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막 이렇게도 얘기했어. 6%짜리 CMA나 다를 바 없다. 막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어쨌든 이걸 갚아 나가면 얘가 내 돈이 되지 않냐 이거지. 근데 계산을 했던 게 뭐냐면 얘를 원금 그리고 대출 원금이잖아요. 대출 원금 800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은행에서 내가 신용대출을 하건 무슨 전세자금대출 뭐 하건 간에 만약에 그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다면 안 갚겠죠. 왜? 얘가 절이라면. 자, 여기서 어떤 게 나오느냐?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렸어. 1억이라면 너무 많아. 1000만 원을 빌렸다 칠게요. 1000만 원을. 근데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있고 대출을 갚아야 되는 뭐 이자가 있겠지만 이 1000만 원이 지금은 예를 들어 200만 원 버는 애한테 5살치 급여겠지만 30년 뒤에도 얘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야. 3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1000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뭘로 갚냐 이거지. 이 대출 금리가 절이라면 갚을 이유가 전혀 없다. 원금 갚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무슨 계산까지 했냐면 해약환급 예시표에 보면 얘가 30년 뒤에 이 퍼센테이지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지는 해약환급금과 내가 이걸 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낸 약관대출 이자의 합을 계산을 해봤더니 어느 순간 얘가 이겨. 그렇겠죠. 본인. 네. 왜? 얘는 단리로 갚고 얘는 복리로 갚어. 얘 공시율이 떨어지면 얘도 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역전되는 상황이 생겨요. 내 원금이 내가 납입한 이자보다 여기서 불어난 이자가 내가 납입한 이자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생기더라고. 크로스되는 구간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거야. 지금 당시에 경험생명표 확보할 수 있죠. 추가 납입에 대한 거 3천만 원 확보할 수 있죠. 비과세 가져갈 수 있죠. 중도인출 뭐 할 수 있죠. 이거 이거 갚으려면 갚고 여유돈 있으면 갚고 또 약대 가서 쓰고 뭐 이런 거예요. 네.